또 칼슘을 차단해서 혈관 안에 쌓이는 그런 칼슘들을 차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바로 증상에 대응하는 그런 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은 바로 우리 대사 기능을 정상적으로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연에 굉장히 순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 치유력이 정상적으로 발현이 될 수 있도록 바로 해독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요법은 원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현대의학은 증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자연요법은 왜 질병이 발생이 되는지 바로 원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의약품 그리고 안전성을 대표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도대체 어떤 걸 드실지를 여러분들이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조절이 잘 안 되는데요. 혈압약을 저는 넣었어요. 약이라는 거는 효과가 있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넣었는데 다리가 좀 불시다고 해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다리가 불까요? 그러면 또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시간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분기를 빼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뇨제를 드셔요. 이뇨제를 드시면 약이 3개가 되죠. 이뇨제 드시면은 이제 콩팥에서 이제 영양이 있기 때문에 전해지기 힘들어요. 어르신들은 되게 취약하거든요. 시간을 해봤더니 뭐 포타슘 이런 그 중요한 전해질이 막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럼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시간 막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륨을 약을 쓰세요. 약이 4가지가 됩니다. 칼륨을 먹으면 속쓰려요. 아니 속쓰리는데 약 먹고 속쓰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자는 약. 그렇게 혈압 조절을 하려고 했다. 약이 5개를 늘어나겠습니다. 자, 2번째 영상 한 번 더 볼게요. 아이고, 왜 이게 되죠? 다시 2번째 거. 나갔다가. 안 돼요. 네. 중에서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해만 노력을 하면 이 약을 뺄 수 있는 거예요. 약이 다 독이니까 그래서 약 조금만 먹어야 돼요. 이뇨제 약을 혈압을 줄여보려는 홈주스. 그의 성공은 신장내과다. 사실은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해놓으니까 처방을 못하겠어요. 이 약은 이런 뜻이요. 저 약은 저런 뜻이요.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뜻이요.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뜻이요. 다 고기를 복잡했어요. 한편으로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대피는 해답이다. 이렇게 판단이 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무슨적으로는 비약물요법. 네, 바로 이 의사들도 본인에게 약을 처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게도 본인은 정작 약을 못 먹는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비약물 요법 중에서 왜 PM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M을 선택하는 이유 첫 번째, 바로 독일의 과학기술이 접목된 NTC 기술 있죠. 자, 독일이라고 하면 국가 브랜드 넘버 1으로서 의학기술, 그죠? 그리고 제약산업, 의료기기에서 전 세계 1등입니다. 그 나라에서 만드는 독일 과학기술이 접목이 됐기 때문에 이 NTC라는 기술은 세포 속까지 정확하게 영양소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2번째, 활성화된 진짜 영양소입니다. 살아있는 영양소란 얘기예요. 단순히 분자 분조만 흉내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 포장지가 종이에요. 살아서 숨쉬는 종이라는 거죠. 자, 죽어있는 영양소는 알약 같은 거. 여러분 어디에 포장이 되어 있죠?
보통 종이 박스가 아니라 플라스틱에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살아있는 영양소와 죽어있는 영양소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PM만의 마이크로 솔브 특허 공법이 있어요. 지용성 영양소 흡수율이 타사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와요. 흡수율이 타사의 5배에서 10배가 높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5개월 만에 효과가 안 나온다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대사 과정이 구강을 통해서 위, 그리고 소장, 빠르게 통과를 해서 바로 혈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음식물들은 어떤가요? 다른 음식물들은 우리가 소장을 통해서 간에서 대사를 하고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세포 속까지 들어가죠. 그러나 저희는 간이 좋지 않은 분도, 심장이 좋지 않은 분도, 위가 좋지 않은 분도, 장이 좋지 않은 분도 전혀 장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흡수되는 바로 대사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데모를 통해서 차별성을 눈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눈으로 직접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내 혈관에서, 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고객에게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심플하게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사례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PM을 사오기 시작했을 때 저렇게나 많은 사례들이 정말 저게 진짜 진실인가? 찐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사업을 점점 진행하면서 저 역시 주변 분들, 임상나는 분들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원리들을 정확하게 알면 당연하다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 호전이 나오는 해독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품이 아니라 내 몸에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해서 호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호전이 나오지 않는 제품은 오히려 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호전이 나오는 해독 제품이기 때문에 PM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질병의 90%는 원인이 활성산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를 했죠. 90%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이 된다.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바로 항산화, 항염, 항암의 영양 성분들이 다 해독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만 빼고요? 우리가 웨이, 단백질 제품만 빼고 모두 다 해독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통계청에서 나온 주요 사망 원인을 좀 볼게요. 암, 심장, 코로나19, 폐렴, 뇌, 자살, 알츠하이머, 당뇨, 고혈압, 간질환 이렇게 10가지 사망 원인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심혈관 질환이죠. 네, 코로나19만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것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면역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대부분 독소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인이 앓고 있는 80% 이상이 심혈관 질환과 그리고 독소에 의해서 그리고 면역에 관련된 질병이기 때문에 지금은 영양제가, 영양소가 선택이 아닌 바로 필수라는 거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40대 이상이 되면 이 질병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왜요? 40대 이상이 되면 내 몸에서 갖고 있는 소화 효소, 지방을 또 분해할 수 있는 담즙산이라든지 아니면 항산화 효소, 내 몸을 항산화 시켜주는 효소죠. 그리고 콜라겐, 산화질소 이런 근육들이 40대 이전부터 30대부터 사실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예. 근육도 산화질소도 콜라겐도 이렇게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줄어드는 만큼 바로 질병과 노화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이게 40대 이후에만의 문제가 아니죠. 왜요?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잖아요. 아기 때부터 어때요? 초가공식품을 먹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아 그리고 청소년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독소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요 질병들이 한 번만 먹고 끝나는 그런 질병들이 아니잖아요. 약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침에 눈 뜨면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챙겨 먹는 그런 만성적인 질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이 약으로 인해서 내가 먹는 약이 바로 몸속의 영양소를 고갈을 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도둑질 한다는 얘기죠. 약이 도둑이다, 강도다 해서 드럭 먹으라는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위염, 진통제, 변비약, 피임약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내 몸에 여러 가지 체내 영양소를 고갈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영양소가 내가 부족해서 질병이 생겼는데
이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함으로써 더 내 몸에 영양소가 부족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부작용에 노출이 되는 염증이 내 몸에 그대로 염증의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 한 가지 영양소만 부족해도요, 몸의 기능은 부족한 영양소 수준으로 저하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영양 성분들을 그대로 부족한 만큼 더 채워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독이 필수란 점. 이런 질병들은 해독을 반드시 하셔야지 5년 이내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반드시 해독을 좀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좀 대사질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의 아버지시죠.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여러 가지 이것들이 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식으로 생긴 질병은 음식으로 고친다라는 거예요. 음식 뭐로요? 바로 PM으로 고친다는 얘기죠. PM이 아까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PM으로 고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사질환의 뿌리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입니다. 대사가 내가 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온 포도당이 우리의 몸의 에너지원이에요. 주 에너지원인데 이것이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얘가 초인종 역할, 바로 열쇠 역할을 해주는 그런 혈당 조절 호르몬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많이 분비되면 될수록 내성이 생깁니다. 자, 술, 그리고 담배, 그리고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진통제 드시는 분들 있죠. 진통제가 처음에는 어때요? 한 알로 약발이 굉장히 잘 받아요. 그런데 드시면 드실수록 더 많은 진통제 알수가 늘어나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될수록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세포가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왜요? 이미 포도당 안에는 태울 포도당이 이미 꽉 차 있어요. 내가 에너지원으로 쓸 포도당이 꽉 차 있는데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인슐린이. 빨리 문을 포도당을 안으로 보내드려 달라고. 그런데 이미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포도당을 자꾸 세포 안으로 넣어줘야 될까요? 바로 포도당이 내 혈액 안에 있게 되면 그 끈적끈적한, 여러분 설탕물 있죠? 설탕물이 내 손가락에 묻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설탕물이 혈액 안에 있게 되면 내 혈관에 스크래치, 상처를 내주거나 염증을 유발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당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세포 안으로 넣던지 아니면 흘러넘치는 당을 몸 바깥으로 빼던지. 자, 그래서 세포 바깥으로 빨리 처리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당뇨입니다. 바로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라는 거예요. 수치로 나타나는 혈당은 단지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자꾸 혈당의 수치만 내리려고 하지만 사실상 인슐린 저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당뇨, 고지혈, 고혈압, 이 심혈관계 질환의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당뇨가 또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이 있죠. 이게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아주 끈적끈적한 그 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있는 곳이 어디죠? 우리가 눈이 있죠. 그래서 망막병증, 실명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장,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있는 그 필터링 역할을 하는 심장 있죠. 그래서 신기능 장애, 결국은 투석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발끝 절단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순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을 위험을 아주 높이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뇨는 이 포도당을 빨리빨리 몸에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변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그래서 다뇨, 이게 특성이고요. 그리고 소변을 빨리빨리 배출하다 보니까, 그리고 끈적끈적한 설탕물 같은 게 그 포도당이 내 혈액에 있으니까 자꾸 목이 마르죠. 그래서 다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안으로 이 당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양 결핍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식을 하게 됩니다. 임신도 안 했는데 돌아서면 배고픈 거예요. 다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살이 안 찌죠. 체중 감소가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잘 안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딘 상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났을 때 빠르게 아물어야 되는데 아물지가 않아요. 끈적끈적하니까. 그리고 식후에 굉장히 졸려요. 피곤하고. 요게 바로 특성입니다. 식사하시고 뭔가 내가 계속 졸린다. 충곤증이 아니라 사실은 당뇨의 전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솔루션은 뭐가 있냐? 자, 지방간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간에 하는 역할을 오늘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간에 하는 역할은 내 몸의 혈당을 정상적으로 밤낮으로 유지를 해줍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유지를 해줘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곳곳에 필요한 곳에 쓰게 하고요. 남은 콜레스테롤을 처리를 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그런데 간에 지방이 낀 거예요. 네, 간에 지방이 끼면 이 혈당 조절을 못하게 되고 콜레스테롤 조절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좀 다이어트를 하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좀 단식을 하셔야겠죠. 뭐 시도 때도 없이 먹거나 아니면 계속 과잉되는 그 축적되는 칼로리가 생길 경우에는 저렇게 지방간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있죠. 의자에 앉아가지고 운동 안 하시고 근육량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태워줄 수 있는 곳이 사실 우리 근육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근육에는 인슐린 수용체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근육량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또 인슐린 저항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는 쉴 새 없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먹어서. 많이 드시고 그리고 한꺼번에 폭식하고 자주 드시고 이렇게 되면 과잉된 칼로리들이 아무래도 지방으로 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제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원인은. 그런데 이거 우리가 몰라서 당뇨에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못하니까 당뇨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세포 내에 내가 포도당을 태워줄 수 있는 영양소를 넣어주시던지, 그쵸? 태워줄 수 있는 영양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비타민 B군, 그리고 코큐텐. 팔딱 뛰게 하는 코큐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네랄, 이 세 가지를 넣어주시던지, 아니면은 인슐린을 우리가 잘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인슐린의 기능을 잘 살려주면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인슐린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인슐린은 바로 맨 앞에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인은 프로틴의 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슐은 설퍼의 바로 황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황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인데 이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은 저희의 웨이 제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를 드시면 되고요. 또 이 합성되는 과정은 간에서 합성이 됩니다. 간이 싸늘하게 식어있는 간 말고요. 따끈한 37도의 간에서 합성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될 수 있으려면은 칼슘과 비타민 D3의 신호가 있어야 돼요. 신호를 깜빡깜빡 줘야지 분비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리셉터, 안테나에 딱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3와 크롬이 있어야 돼요. 만들어질 때는 아연, 좀 전에 말씀드린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누가 얘기를 하셨냐? 당뇨의 기본 원인은 바로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다. 송문기 박사, 바로 세계 3대 당뇨 명인 중 한 분이시죠. 송문기 박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따로 보관을 하고 계셨다가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석학자 송문기 박사, 당뇨, 치매, 비만, 그리고 난치병을 40년 이상 연구하신 분이라고 이미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TV에도 많이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정보방에도 이런 정보가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따로 킵해 놓으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뇨에는 어떤 제품을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면 될까요?
네, C밸런스 아주 잘 알고 계신 거 말고 우리가 인슐린이 만들어지고 리셉터에 수용이 되고 이동하고 또 신호를 주는데 우리가 기본 3종이 필요해요. 그쵸? 미네랄, 아연, 크롬이 들어있는 리스토레이트, 그리고 C밸런스, 아까 말씀하신 C밸런스, 그리고 비타민 B3, 이건 어디에 들어있죠? 액티바이즈에 들어있죠. 예, 그래서 기본 3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포의 항산화, 요것도 필요하죠. 비타민 C, E 들어있는 바로 파워 칵테일. 기본 3종을 안내를 해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혈관 질환은 무조건 뮤노겐을 같이 안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40대 이후에는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고 끈적끈적한 당으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혈관을 좀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산화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뮤노겐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4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뇨, 인슐린 호르몬을 만드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웨이,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가 팔딱팔딱 뛰게 에너지 공장이 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큐텐이 있었잖아요. 코큐텐은 바로 듀오에 들어가죠. 네, 그리고 염증에 효과적인 오메가3가 들어있는 듀오를 같이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먹어야겠죠? 네. 심혈관 질환은 이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이게 다 똑같이 들어간다. 원인이 똑같기 때문에 다만 내가 발생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 뿐이에요. 자가면역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은 동일하고 발생되는 곳만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원인은 똑같다. 그래서 안내되는 제품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방간. 간은 우리 신진대사의 컨트롤러죠. 모든 대사와 해독이 다 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간염, 간경화, 간암의 씨앗입니다. 이 지방간이. 예. 자, 두렵다고요? 누가 그러셨어요? 맞아요. 너무 두렵죠? 자, 지방간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알코올을 많이 드셔서 생기는 지방간 있죠. 알코올 끊으면 되겠죠?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뭐가 있을까요? 알코올도 안 먹는데 지방간이 왜 생길까요? 맞아요. 탄수화물 중독, 바로 당, 액상, 과당, 그런 것들이 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가 초가공식품에 노출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비알코올성의 지방간의 위험 인자를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액상, 과당이나 가공당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분 알코올을 처리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방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내가 맥주나 소주를 주지 않았지만 내 아이에게 뭔가 가공당에 들어가 있는 내가 과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줬다라면 바로 내가 술을 준 것과 똑같은 원리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나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우리 소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이 때부터 사실 이 영양제, 우리 파워박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중금속은 우리 간이 대사를 하는 거, 항산화 아니면은 대사하고 해독하는데 모두 다 방해꾼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해다방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 중금속, 눅변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금속을 해독하는 방법으로 또 해다방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운동하시고 체지방을 줄여주시면 돼요. 살 좀 빼주시면 되고요. 이거 못한다 라고 하시면 기본 3종, 특히 파워 칵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식물 영양소죠. 32가지 식물 영양소, 항산화, 항염, 항암에 아주 효율적인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파워 칵테일 드시면 되는데 기본 3종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디톡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많이 드시는 것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가공당, 인공당, 액상과당 이런 것도 다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지질혈증, 이거는 고지혈증이라고 아마 얘기를 알고 계실 텐데요. 이상 지질혈증 때문에 사망하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 이상 지질혈증, 고지혈증이 심혈관계에 문제가 되는 바로 초기 단계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약을 진짜 많이 드시지 않나요? 고지혈증 약을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이 이상 지질혈증은 뭐냐면 혈액에 얘가 기름기가 너무 과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네,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콜레스테롤, 이 지방질은 기름기는 필요해요. 우리 몸에 없으면 콜레스테롤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콜레스테롤은 뇌의 90%를 이루고 있고요. 우리 세포막, 신경막, 근육막을 이루고 있는 주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리고 성호르몬, 특히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이루고 있는 성호르몬의 주 성분이기도 하고요. 햇빛을 통해 체내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도 바로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뭐죠? 코티졸 맞습니다. 코티졸도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 주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과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혈관을 막아서 바로 심장병을 심장병을 유발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게 바로 이 고지혈증 약이라는 거예요. 고지혈증 약인데 이게 부작용이 엄청 심각해요. 예,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간에서 이 콜레스테롤 만드는 거를 얘가 못하게 하니까, 그 약이 못하게 하니까 간 수치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간이 일을 못하게 하니까 수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의 저하를 유발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간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약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내가 호미로 막으려다가 가래로 막는 말 있죠. 네, 내가 심장병 내가 예방하려다가 당뇨병 유발시킨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질 때 바로 항산화 효소 코큐텐과 같이 합성이 됩니다. 이것까지 못 만들게 되니까 오히려 코큐텐이 무슨 역할을 하죠?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항산화 효소잖아요. 그걸 못 만들게 하니까 오히려 심장마비를 더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계열을 처방할 때 유럽에서는 바로 코큐텐을 함께 처방하기도 하죠. 그 영국에서는 코팅이 돼서 나오기도 해요. 코큐텐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코큐텐을 사서 드시기도 하는데 합성 말고 저희 거 천연이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솔브 공법이 들어간 흡수율이 타사의 5배에서 10배 되는 바로 코큐텐을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신경막을 이루고 근육막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못 만들게 하니까 어때요? 신경통이 유발이 되고 근육 통증이 발생이 되고 근육이 결국은 녹아서 내 전신 혈관을 떠돌다가 심장에 박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횡문근 융해증도 유발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뇌의 구성 성분 있잖아요. 아까 콜레스테롤이. 근데 이거를 못 만드니까 어때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에 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주성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못 만들게 하니까 성기능, 예, 성기능이 저하되겠죠? 발기부전. 네, 이게 바로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이 스타틴 계열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성기능 부작용으로 인해서 화이자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네, 맞아요. 비아그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회사에서 리피토라는 약물 만들어지고 나서 10년 후에 바로 비아그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많이 그럼 만들어지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기름기가 많이 끼는 원인이 뭐냐. 바로 염증 때문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갔다가 혈관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반창고를 붙여주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 콜레스테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몸에 염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우리 코티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면 수치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염증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잠을 푹 주무시면 콜레스테롤이 안정화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똑같아요. 기본 3종의 혈관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뮤노겐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듀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우리가 말랑말랑 해야 되잖아요. 터지면 안 되잖아요. 탄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뷰티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협명도 좀 선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안내라도 해주시고요. 네. 자,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고혈압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완치가 안 된대. 그리고 고혈압,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된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 또한 PM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게 그냥 아주 정설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게 바뀌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 틀려요. 네, 지금은 고혈압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혈압약 끊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PM에서. 네, 그래서 이 말은 거짓말이다, 사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혈관은 70% 막힐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자, 만병의 근원, 막힌 혈관과 그리고 끈적한 혈액이 바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혈관이 막히는 원인은 뭘까요? 바로 활성산소, 내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 그리고 당, 끈적끈적한 당, 그리고 염증으로 오염된 끈적한 혈액이 혈관에 아까 상처를 낸다고 말씀드렸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그 콜레스테롤은 상처에 붙어서 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면서 거기에 칼슘까지 침착이 돼요. 그러니까 쓰고 남은 것들은 우리가 몸에 다시 축적이 되잖아요. 칼슘은. 네. 그래서 혈관에도 이렇게 침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고혈압약, 칼슘 차단제를 처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침착되는 칼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혈관이 막히게 되고 이때 바로 고혈압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고혈압이 발생되는 또 다른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스트레스는 혈관을 확 조여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통과가 안 되겠죠. 그래서 혈관의 압력이 굉장히 올라갈 거고요. 자, 비만, 살찌면요. 우리가 500g 정도 살이 더 찌잖아요. 그럼 3kg의 혈관이 더 필요하대, 몸에서. 그럼 더 늘어난 그 혈관에 더 많은 피를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더 많은 압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만도 고혈압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의 탄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이 말랑말랑하면 안 터져요. 그렇죠? 그런데 혈관이 딱딱하게 경화돼. 동맥경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 되면 혈관이 빵 터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호수를 우리가 뜨거운 햇볕이 내릴 때는 마당에 우리가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터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고혈압 약을 드시게 되면 부작용이 역류성 식도염, 네, 그리고 치매, 관절염 이런 것들이 바로 부작용으로 발생이 됩니다. 관절염 우리가 어때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치매, 관절염 이거 다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내가 노화가 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먹는 약들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노화돼서 그렇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칼슘제를 또 복용하게 되잖아요. 캡슐, 알약에 든 칼슘제를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가 안 되죠. 5%에서 20% 미만이기 때문에 흡수되지 않는 칼슘은 배출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또 혈관에 침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활성산소,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호모시스텐이에요. 호모시스텐. 단백질을 분해했을 때 나오는 독성 물질. 예, 그게 바로 호모시스텐인데, 단백질을 먹었을 때 시스테인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비타민 6, 9, 12, 피리독신, 엽산, 코발라민이 부족하게 되면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호모시스테인, 약간 기분이 좀 묘하죠. 호모가 붙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의 독성 물질이다. 그리고 염증 기억을 해주시고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혈관 탄성, 이 키워드를 갖고 우리가 안내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갖고 이 원인을 키워드를 갖고 이 제품하고 연결을 시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탄성, 아까 말씀드렸죠. 예, 콜라겐이 부족하면 빵 터지게 되니까 뷰티가 들어가야 되고요. 확장이 좀 있어야겠죠. 혈관이 수축되면 더 압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확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뮤노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있으신 분들 좀 해독을 좀 하셔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끈적끈적한 혈액과 막힌 혈관들로 인해서 심장 혈관에도 무리를 주게 되고 뇌혈관에도 무리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그리고 뇌졸중에는 우리가 뇌출혈, 터지는 출혈이 있고요. 딱딱해지는 경색이 있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똑같아요. 심혈관 질환 원인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고혈압 환자들은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 3종 뮤노겐, 콜라겐, 웨이, 듀오 다 들어가야 된다.
심장마비가 오는 원인, 영양소로, 영양소 결핍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셀레늄이 부족하게 되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산화질소, 혈관을 또 확장시켜서 그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산화질소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심장마비가 유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고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부족하게 되면 역시 또한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심장을 팍팍 뛰게 해주는 이 황산화 효소 있죠. 코큐텐이 부족하게 되면 또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혈관이기 때문에 또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또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고객에게 전문가처럼 인지를 전문가로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암입니다. 암. 가장 많이 지금 3명 중에 1명꼴로 사망 원인이 바로 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악성 종양, 악성 신생물과 동일한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암의 원인은 딱 3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저체온, 체온이 낮으니까 순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피를 돌려주지 못해요. 저체온이니까 뭔가 혈액이 빨리빨리 공급이 안 되니까 어때요?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산소 부족과 저체온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성체질,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역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산성체질도 산소 부족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3가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이 생기신 분은 저희가 암세포만 딱 걷어낸다고 해서 이게 원인이 제거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독을 안 할 경우에는 암 발병률이 5년 이내 암 발병률이 60% 이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이런 책을 좀 활용하셔서 자료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이제 호전 반응이라는 책이죠. 거기에 암 세포 증식 35도 저기 나와 있죠. 여기 35도. 암세포가 증식하는 온도가 35도고요. 사멸하는 온도가 39도부터 사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자료를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암. 산소에 답이 있다. 이 책에는 혈액의 오염, 그러니까 산성 체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저산소. 예,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병에 걸리는 단 2가지 원인에서 나온 것은 저체온, 체온이 낮은 거, 저산소. 다 사실은 공통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 바르부르크.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이신데, 산소 결핍이 암의 원인이고, 암세포는 산소와 상극,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 중에 산소를 싫어하는 세포는 암세포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세포는 산소와 상극이라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성장이 억제된다. 이거를 증명해내셨죠. 예. 마지막에 그 암 환자들이 받는 게 바로 부합 산소 치료이죠. 예. 요거를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손 못 쓰시는 암 환자들 어디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소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거 볼게요. 암 치료 중에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먹어도 되는지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요 영상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잠깐 볼게요. 네, 이제 보통 환자들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을 때 주치의가 아무것도 먹지 마라라고 보통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영양제나 건강식품도 안 먹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지만 음식은 잘 챙겨보더라고요. 그런데 영양제들이 대부분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같은 영양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삼이나 홍삼이나 이런 간에 혹시나 합쳐서 제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항암제로 인한 간 손상에 그 부가적으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식품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영양소들은 오히려 방법을 들어가시면 반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 영양소는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고 간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잘 만들어진 건강 보조식품이나 뭐 영양제는 먹어도 되죠. 먹는 게 오히려 다음 치료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미국 내과 학회지 자마라고 하는데 저희는 자마에 발표된 걸 보면 영양제를 먹지 않은 암 환자에 비해서 영양제를 먹은 암 환자가 재발률이 훨씬 낮다라고 정확하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지 정책 운영에 날려주는 집 이런 데서 정책 운영에 약속을 잘해주는 것이 선생님이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그죠? 제대로 된 제품 같은 그러면 중공적 네. 검사 이런 게다 철저히 되어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 중에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것을 오히려 권장합니다. 네. 우리 중금속 검사, 미생물 검사 다 완료된 거죠. 안전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PM 제품 드시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의사들 중에서도 먹으라는 의사 있고요. 먹지 말라는 의사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PM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이면 선택해서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항암 끝나고 나서 회복될 때 저희 PM 제품으로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심혈관 질환이 끝났어요. 원인은 똑같다. 그래서 안내드리는 제품도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고요. 자, 위장 질환은 한국인 4명 중에 1명은 위장 질환이에요. 한국인들 식습관 좋지 않잖아요, 사실.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죽어 있잖아요, 음식들이. 네, 살아있는 효소들이 포함되는 음식들이 없어요. 네, 그리고 국문화, 그쵸? 그리고 식후에 과일, 디저트 문화, 요것도 또 위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약을 너무 좋아해요. 이 약에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점막이 다 손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 질환이 굉장히 많다. 위암 발생률도 세계 1위입니다. 위염, 궤양, 위염을 방치하면 폐어지는 궤양으로 되고요. 궤양을 방치하면 위암을 또 유발시키죠. 네,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베타카로틴, 비타민 A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점막. 그래서 기본 3종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추가해서 드시고 싶다라고 하면 제이슈추, 뷰티 같이 추가해서 드시면 되고요. 위가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제품 먹을 때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본 3종, 특히 액티바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 보이시거든요. 그럴 때는 잠깐 중단하시고 뷰티 그리고 제이슈추 일주일 정도 먼저 드시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류성 식도염은 사실 위산이 약해서 이 괄약근이 느슨해져서 역류하는 거예요, 위산이. 네, 괄약근이 우리 항문에도 있지만 이쪽 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하고 연결되는 그쪽에도 있기 때문에 역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담적은 우리가 음식물이 위 벽 바깥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연동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연동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소화제를 넣어주니까 위가 굳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치매로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네. 자, 위산 억제제를 드시게 되면 2주 이상은 복용하지 말라고 이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죠. 계속 복용하잖아요. 이 문제는 영양이 바로 결핍된다는 거예요. 강산일 때 흡수될 수 있는 영양 성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칼슘. 그런데 위산을 억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양 결핍이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골다공증 약 드시면서 위산 억제제 드시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죠. 흡수가 안 되니까. 그쵸? 그리고 더 칼슘을 더 우리 몸에 축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영양 성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포함된 거 기본 3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점막 건강, 그리고 위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 헬리코박터. 이 헬리코박터 그 균을 증식에 억제를 하는 거, 뭐 어디에 들어가 있죠? 어떤 역할이죠? 유산균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우리 파워 칵테일 드시면 되고요. 커피는 점막에 굉장히
점막의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커피는 좀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콜라겐 같이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3종, 제슈추, 뷰티 이렇게 해서 드시면 한 달 안에 좋아져요. 위장질환은 뭐 역류성 식도염 무조건 좋아집니다. 바로바로 좋아지고요. 자, 갑상선 질환.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보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보일러가 오작동 되는 거예요. 껐다 켰다 뭐 지 맘대로 아무 때나 켜지고 아무 때나 꺼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바로 갑상선 질환인데 갑상선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요오드, 셀레늄, 구리 이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요오드는 우리 식단에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영양제로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셀레늄, 구리는 우리 T4, 이 합성 호르몬제 T4가 그러니까 약은 다 합성이잖아요. 병원에서 처방된 약. 그 약을 먹었을 때 우리가 생체에서 이용을 하려면 T3로 전환이 돼야 돼요. 요때 바로 필요한 게 셀레늄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예요. 근데 요 전환되는 일도 간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호르몬, 효소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만들어지죠? 우리가 간에서 만들어지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미노산 중에 타이로신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데 이것도 웨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3종 그리고 셀레늄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죠? 저희가 제슈추 물론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에도 들어가 있지만 조금 더 내가 빠른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점막 건강 늘 생각해야 되거든요. 제슈추 들어가고요. 그리고 호르몬 잘 합성될 수 있도록 웨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관절염 다 똑같아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게 아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증에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아프다고 다 뜯어내고 뭐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 그 허리 디스크 있다고 하면서 수술을 너무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권하는 병원에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아프다, 이 아프다라는 통증은 무조건 염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염증을 케어해 주시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되고요. 자, 기본 3종 그리고 콜라겐. 왜냐면 이 뼈들, 조직 사이사이가 다 콜라겐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콜라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피트니스 드링크는 제가 왜 넣냐면 우리 몸은 수분, 아이부터 노인까지 수분 보유율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수분 충전제예요. 관절도 마찬가지. 히알루론산 아시죠? 다 수분이잖아요. 근데 그 수분을 머무르게 갖고 있게끔, 움켜쥐고 있게끔 하는 게 바로 피트니스 드링크입니다. 아이는 90% 이상의 수분 함유를 갖고 있죠. 수분을 갖고 있죠. 몸에.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수분이 없어지니까 이 디스크도 충격 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트니스 드링크를 제가 넣었고요. 그다음 뮤노겐 또 가느다란 모세 혈관으로 혈액이 빨리빨리 공급될 수 있게 혈관을 확장을 해야 되니까 뮤노겐 그리고 뼈니까 겔링핏 그죠?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아픈 부위에 액티브 젤도 같이 좀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조금만 지금 얼마나 남았죠? 네, 빨리 끝내야겠네요. 다 왔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내 몸에 뭔가 외부의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면역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저체온, 염증 케어, 이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체온이면 체온을 올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고요. 염증이면 염증을 없애는 제품, 오메가3, 겔리핏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뭐 액티브 젤도 같이 바르면 훨씬 더 빠르게 호전이 돼요. 그래서 액티브 젤도 그 관절염에 같이 발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선, 당뇨, 루푸스, 크론병, 뭐 백반증까지 모두 다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름만 다르지 나타나는 부위만 다르지 원인은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부 질환, 내가 습해서 나타나는 거, 내 몸에 습하면 곰팡이 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름에 장마철에 어때요? 여름에 습하니까 벽에 장마철에 곰팡이 피잖아요. 그 날려줄 때 어떻게 해요? 보일러 싱싱 돌려서 열을 올려서 날려줘야 되죠. 그래서 습해서 생기는 것들, 아토피, 접수, 피부염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건조해서 생기는 것들은 수분 섭취 잘 해주시면 돼요. 체온 올려주고 건선, 알레르기
헤르페스, 이 입술에 요즘 많이 날 거예요. 헤르페스, 그 백반증, 루푸스 이런 것들은 건조에 생기는 거니까 수분 섭취에 좀 신경을 써라. 그리고 체온을 올리는 일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포진, 이것도 굉장히 사람 당황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아니면 척수에 숙주해 있다가 내가 수분이 부족하거나 체온이 떨어졌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아니면 과로할 때 뭔가 내가 과하게 일을 했을 때 그때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바로 나옵니다. 네,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대상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두 우리 이 뭐죠? 맞은 거 접종 맞으신 분도 나올 수 있어요. 예. 나는 수두를 겪지 않았는데 이거 왜 대상포진이 나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통증 완화는 진통제밖에 처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증상을 억눌러 주는 것 뿐이다. 그래서 기본 3종과 그리고 오메가3 제슈추 이렇게 면역을 올려주시는데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진 하나 찍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피부 반응에 나타나는 거 발진, 포진이 있어요. 빨갛게 되는 거 발진, 수포 잡히는 거 포진. 발진은 가려운 거 가렵지 않은 거 두 개 다 똑같이 가려운 거 가렵지 않은 거 있는데 요렇게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도구로 빨갛게 나올 때는 가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뭔가 나오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요걸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대상 포진, 헤르페스 포진이잖아요. 어떨까요? 네, 포진이니까 가렵겠죠. 그리고 포진이니까 물집을 잡혀져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가렵지 않은 거는 중금속이 배출될 때 이렇게 포진 형태로 가렵지 않게 나옵니다. 다 나왔어요. 임상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다 제가 우리 회원방에서 발췌한 거예요. 고객분들이 좋아지고 나서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대로 안내해 주시면 되고 확신을 갖고 안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토피 기본 3종에 이번에 이제 오메가3를 하루에 한 명씩 5일 동안 드셔가지고 더 빨리 개선이 되신 사례인데 아이들은 기본 제슈추 주니어 너무 빨리 끝내다 보니까 막 혀가 막 마비된 것 같아요. 예, 주니어 그리고 제슈추 그리고 리스토레이트 조금 더 먹게끔 해주면 될 것 같고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그냥 기본 3종 먹으면 돼요. 제슈추 추가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여성질환 냉증이 문제입니다. 따뜻하게 자궁은 여성의 아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냉증 따뜻하게 해주시면 다 예방이 되고요. 이렇게 난소 무록도 제거가 됐다는 거 제가 회원방에서 발췌를 했거든요. 무록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대요. 깔끔하게 혹이 다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렇게 액티바이드 이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기본 3종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탈모. 눈에 너무 확연하게 보이죠? 이런 임상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자, 기본 3종. 그리고 이 두피는 어때요? 뷰티. 콜라겐이죠. 콜라겐이니까 뷰티 들어가고, 강력하게 혈관 뚫어줘야 되니까 미노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필독서요. 환자혁명,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건강 메시지 후선 반응 여러분 PM 사업할 때 필독서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에서 폴제인 필저가 얘기했습니다.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는 딱 두 가지 조건이다. 직접 판매 산업에서 바로 웰리스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바로 1조 백만장자가 탄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PM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